이제 시험 준비를 시작해야 되니까. 자, 이제 이어서 우리 도함수를 가지고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증가함수를 판단한다든가,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최소를 구할 수 있고, 방정식에 활용을 하고 부등식에 활용을 하고, 여기까지 쭉 도함수라는 걸 이제 활용했는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속도 가속도. 우리가 수투에서 나오는 이 속도 가속도는 직선운동이에요. 직선운동.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기차야, 기차. 기차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칙칙폭폭 갈 거 아니요. 근데 이제 기차가 직선운동인데 우리가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t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기차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1초일 때는 여기고 2초일 때는 여기고 뭐 3초일 때는 여기고 4초일 때는 여기고, 갑자기 보급지가 나타나고 세워주세요 했더니 여기서 타면 안 돼. 기차가 t로 다시 갔어.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따른 운동을 써봤더니 그 위치는 ft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보통 시간이 t니까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디냐, 시간과 위치의 관계식이 문제에서 나온다고. 막 구해라 이런 거는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게 뭐라고? 위치라고. 위치. 그러면 우리가 속도라는 게 뭐냐? 위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 단위 시간마다 위치가 얼마만큼 변하냐, 그게 속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를 뭐하면,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이게 뭐다? 속도라고. 속도. 우리가 보통 V라고 해.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전반적인 어떤 측면이라든가 또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거는 물리야, 물리.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같다. 수학에서는 써먹으면 돼. 뭐라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러면 다시 그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뭐다? 가속도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 자, 왜 그런가? 그거는 뭐 물리 시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굳이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우리가 뭐를 활용할 거냐면 도함수라는 걸 활용할 거기 때문에, 다시 위치라는 거를 뭐 하면? 미분하면 속도고,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뭐다? 가속도다. 여기 미분. 그 다음에 속도를 구해놓고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속도에다 절대값 씌웠어. 이걸 뭐라 그런다? 속력이라 그런다. 우리가 속도하고 속력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속도는 벡터라 그래. 벡터가 뭐냐? 크기하고 방향이 있어. 크기하고 방향.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직선 운동에서의 방향은 이쪽 방향을 플러스,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 2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0일 수도 있어. 그럼 마이너스 20이란 말은 막 땅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반대로 20만큼 간다. 그거의 크기 절대값 씌우면 방향을 생각 안 하는 거잖아. 무조건 양수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런다? 속력이다 라고 한다.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 그 다음에 가속도의 절대값이 가속도의 그냥 크기라 그래. 가속도의 크기. 그래서 우리는 뭐를 머릿속에 넣어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게 핵심이고, 다음 요거 속도를 절대값 씌우면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 이걸 딱 머릿속에 넣으라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다? 문제에 다 나온다고. 우리 유형 9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그 위치는 x는 3분의 2 t 세제곱이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구해놨다고.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디냐? 그 시간과 위치의 관계식을 구해가지고 식으로 저렇게 딱 나왔어. 됐냐? 자, 이럴 때 속도가 4인 순간, 그러면 속도가 4인 순간, 그러니까 속도가 언제 4가 나오냐? 뭐가 4라고? 속도가 4. 그럼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소윤이?
위치 요놈을 뭘로? 시간으로 미분하면 이게 속도다. 시간으로 미분 뭐? ET 제곱 빼기 ET 이거냐? 요거네. 그럼 그 속도가 얼마가 되라고? 4가 되는 시간을 표해야 된다고. 속도가 4가 되는 시간. 그러면 넘어가서 t제곱 빼기 t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는 0에서 1, 1, 2, 1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t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나 또는 2면 되는데 당연히 속도, 시간은 음수가 없겠지? 그래서 양수지. 몇 초일 때? 2초일 때 속도가 4가 된다. 그럼 그럴 때 그 순간, 즉 시간이 4가 되는 순간에 p의 뭐를 구해라? 가속도를 구해라. 그럼 가속도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거 시간으로 미분하면 얼마? 4t 빼기. 그래서 얼마? 4초일 때니까 여기다 2초일 때니까 여기다 2만 넣으면 얼마다? 6이네. 그래서 답은 4번. 자, 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고 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냐? 이런 전반적인 거는 뭐 이 책은 없어도 뭐 다른 책 개념상에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냥 기억해야 될 게 도함수, 즉 미분에서 나오는 함수를 활용하자가 목적이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그거를 딱 머릿속에 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온 식이 속도인지 가속도인지 아니면 뭐 위치인지 보통은 이제 미분에서는 위치가 나온다고. 그 위치를 미분해서 뭐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어떤 시간을 구하는 거고 그 시간에 뭐 속도라든가 가속도 이런 거 구하는 거네. 그래 쭉 문제가 있는데 뭐를 한번 해볼까? 두 문제 해보자. 두 문제. 55번 하고 그 다음에 55번 말고 다른 거 하나 범주의가 하나 불러보고 54번 9번이 아니라 48번이 있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24T 플러스 1. 자, 점 P의 속도가 0인 순간은 알파하고 베타이다. 베타가 크대. 그러면 속도가 0인 순간이니까 속도는 위치를 미분해야 된다. 속도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 3t 제곱 빼기 18t 플러스 24냐? 얘가 속도가 뭐? 0. 속도가 0인 순간 는 0 풀면 되겠네. t 제곱 빼기 6t 3, 8에 24 11, 4, 2, 8 마마 t는 얼마다? 2거나 또는 t는 4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는 2고 베타는 4네. 그럼 기억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면 6이다. 맞았고 다음 t가 베타에서의 가속도를 구해봐라. 즉 4초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원빈이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면 된다.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 t로 미분하는 거야. 그럼 얘 미분하니까 6t 빼기 18이냐? 그래서 여기다 얼마 넣으라고? t에다가 4 넣으라고. 4 넣으니까 6, 4, 24에서 18 빼니까 6이네. 가속도는 6이다. 맞았고. 자, t가 알파에서의 점 P의 위치. 알파일 때 위치. 알파가 얼마다? 2잖아, 2. 2일 때 위치는 당연히 위치시겠다 넣어야지. 저걸 뭐 FT라고 해보면 F2. 2는 얼마냐? 8 빼기 94, 36 플러스 48 플러스 1 21인가? 예. 그 다음에 F4 4 넣으면 컨닝 7, 17 그럼 누가 더 가깝다? A T 베타. 알파에서 P의 위치가 베타에서 P의 위치보다 가까운 게 아니라 더 멀지. 당연히 여기는 원점에서부터 얘는 21인데 얘는 17이니까 됐냐?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 그대로 그냥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 속도에 관련되어 있는 거,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렇게 이제 해결하면 되겠고, 우리 55번 도전. 55번을 해보시고. 비리. 여기다가 왜? 자, 같이.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투점 PQ가 있대. 그리고 P의 위치는 이거고, 위에 P의 위치, Q의 위치는 이거다. 자,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밑줄,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그럼 속도가 같다고 말이잖아. 그럼 속도를 구하려면 뭐 해야 된다? 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다. 자, 시간으로 미분하니까 4t 세제곱 빼기 38에 24t 제곱 플러스 36t 이거고. 다음 xq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q의 속도고, 시간으로 미분하니까 m이네. 그러면 속도가 같다라는 말은 얘랑 얘랑 같다 이 말이라고. 즉 4t 세제곱 빼기 24t 제곱 플러스 36t하고 m하고 같은데, 이 근이 몇 개 나오라고?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다는 말이니까 3개의 근을 가져라 라고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 방정식 문제로 바뀌었잖아. 요 방정식 얘랑 상수함수가 세점에서 만나라. 그럼 어떻게? 얘 그래프 그려서, 우리 저번 시간에 다 했으니까 미분한 다음에 극대극소 구하고 그래프 그려서 이게 극대, 이게 극소인데 큰님 극대는 16, 극소는 극소는 0이네. 이렇게 0. 그래서 요 m이 어디 있어야 돼? 요 사이에 있어야지.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니까 0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 해서 몇 개요? 15개. 그러니까 뭐요? 그냥 속도 가속도의 문제인데, 속도 가속도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 방정식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바뀌더라. 그 전 것까지 이제 뭐 짬뽕해서 알아야 된다 해서 그냥 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개념만 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고. 자, 다음 옆으로 와서 이제 10번 유형. 우리가 속도라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냐? 벡터라 그랬어. 벡터. 즉 방향이 있는 거라고. 크기와 방향이 있는가. 그래서 그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 56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다 무조건 위치가 나온다고. 위치 X는 뭐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5. 자, 이럴 때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밑줄. 자,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운동 방향을 바꾼다. 무슨 말? 원빈. 운동 방향을 바꾼다 무슨 말? 속도가 뭐라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 자, 내가 잘 봐. 앞으로 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꿀 거야. 뒤로 갈 거야. 여기 뒤로 갔을 거야. 이 운동 방향을 바꾼 거. 그럼 어쩔 때 운동 방향을 바꿀 수 있어? 가다가 멈추고 뒤로. 그렇지.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갈 건데 안 멈추고 뒤로 갈 수 있어? 앞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뒤로 가야지 운동 방향을 바꾼 거. 앞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가면 바꾼 거야, 안 바꾼 거? 안 바꾼 거야. 즉 우리가 극대극소의 개념과 똑같아. 증가하다가 멈췄어. 그 다음에 감소하면 극대라 그랬잖아.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면 극대극소가 아니야. 극값이 아니야. 똑같아. 내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앞으로 가다가 일단 멈춰야 돼. 멈췄다가 뒤로 가면 바꾸는 거라고. 즉 운동 방향을 바꾼다. 뭔 말이다? 미분을 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 즉 여기서는 이제 fx가 안 나오니까 뭐가 0이다? 속도가 0이다. 근데 0이라 그래서 무조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줘야지. 극대극소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고 생각하면 된다고. 어차피 우리가 미분하면 도함수가 나와. 근데 그 도함수가 어떤 함수에서의 도함수냐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식에서의 도함수냐의 차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표현 방법만 달라지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은 뭔 말이라고? 속도가 0이다. 대신에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걸 딱 머릿속에 놓고 그러면 내가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을 해보면 6t제곱 빼기 12t잖아. 그러면 얘를 0으로하는 값은 6t t 빼기 2니까 0하고 2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 도함수를. 이게 0이고 여기가 2인데 당연히 시간은 0초부터 시작이니까 여기는 뭐 의미가 없지. 여기가 가함수에서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t가 몇 초일 때? 2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네. 그래서 뭐 구해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 말은 t가 2초일 때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럼 가속도는 a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니까 12t 빼기 12 2나니까 10이냐? 그래서 가속도는 12. 이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쭉 개념만 하면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함수로서냐 아니면 이런 위치로서냐의 개념의 차이인 것 뿐이지 결국에는 도함수가 0이 되거나 뭐 이런 걸로 뭐 바뀌는 거라고 표현만. 또 한 문제 골라보고 원빈이가 하나 고르고 62번 또 같이 해볼 거니까. 나만 뒀나? 혹시 너무 두껍나 이게? 62번 해볼 거니까 하나 60번. 자, 원빈이는 60번을 고르셨고 이제 거꾸로 물어본 거네. 60번.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무조건 이렇게 위치가 나오네.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x는 t 세제곱 플러스 mt 제곱 플러스 nt. 자, 점피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t는 1에서의 그게 뭐야? 맞지? 이게 x는 1에서 극대값 4를 갖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맞냐? x는 1에서 극대값 4를 갖는다라는 말이 뭔 말이었냐면 1에서 함수값이 4가 나와야 되니까 f1이 4다. 그 다음에 극대를 가져야 되니까 f'1은 0이다. 맞아? 얘도 똑같네. x는 1에서 위치가 4다라는 말은 t에다가 아니 t가 1일 때 t에다 1을 넣으면 위치가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1 넣으면 1 플러스 m 플러스 n이 4다. 이렇게 함수값의 개념으로 하나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다음 t는 1에서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 1이래. 그 말은 속도가 0이 나오는 시각이 1이라고. 그러니까 뭐 하면
미분하면 속도 t로 미분하니까 3t 제곱 플러스 2mt 플러스 n 여기다가 2를 넣으면 0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3 플러스 2m 플러스 n은 0이다.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mn이 나오겠네. 그래서 m은 마6 n은 9. m은 마6 n은 9. 요거 가지고 뭐 해라? 점 P가 T는 1 이외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속도가 0인 거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니까 여기다 넣어봐야지. 3t 제곱 빼기 6이 12t 플러스 9. 얘가 0이 되는 점이 아까 뭐 1초 말고 다른 시간이 또 있다 이 말이고. 3으로 약분 4t 플러스 3은 0이고 11, 31 마마 해서 t는 1초 때 한번 바꾸고 3초 때 한번 바꾸니까 이 3초일 때 가속도를 구해라. A9에서 뭐 t에다가 3 대입하면 되겠네. 해보시고 생략. 왜 이렇게 분필이 야가냐? 그냥 부러지네. 가을이라 분필이 말랐을까? 이제 밑에 62번 먼저를 출발하여 A, B 두 점 위치가 나왔고 A의 위치하고 B의 위치가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뭐래 그냥 AB가 움직이는 동안 선분 AB의 중점 M은 A의 위치하고 B의 위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XM M의 위치는 둘이 더해 XA하고 XB하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고. 그리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48t니까 24t인가? 이거네. 이게 중점 M의 위치를 나타내는 중점 M의 위치고 그 M이라는 놈이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0이어야 되니까 이 M의 속도 즉 VM을 구하려면 XM을 시간으로 미분 3t 제곱 빼기 18t 플러스 24고 얘를 0으로 하는 값을 구해보면 3으로 나눠 6t 플러스 3, 8에 24 2, 4, 8 마마 해서 2초하고 4초네.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몇 초일 때? 4초일 때 뭐 구해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A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 4를 넣으면 되고 B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 4를 넣으면 되고 그래서 뭐 해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수직선이니까 하나에서 하나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여기 제일 마지막 속도 가속도는 다 위치식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전에 fx라는 함수식 나오고 뭐 극대극소 했던 것처럼 그거의 표현만 살짝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야 지금. 해보면 되겠고 이제 이 수직선 운동을 수직선은 원점이면 아까 기차라 그랬잖아요. 기차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그 위치를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식으로 쓴 거야. 맞아? 직선 운동 왔다 갔다 이거를 위아래로 수직선을 위아래로 세우면 그게 뭐냐 어떤 건물에서 물체를 던지면 쭉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 던진 물체에 어떤 운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수직선을 세워버리면 그럼 생각해보자. 내가 이 옥상에서 물체를 던졌어. 지나가는 원장님을 보고 이씨하고 돌멩이를 던졌어. 근데 바로는 못 맞춰. 왜? 바로 맞추면 더 걸리거든. 그러니까 하늘로 높이 던졌어. 범준이가 있네. 범준이가 하늘로 높이 던졌어. 그러면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 왜 떨어져? 그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네. 그러면 제일 높은 거, 최고 높이는 어쩔 때 최고 높이냐? 최고 높이는 어쩔 때 최고 높이야? 바뀔 때. 그렇지.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위로 던졌는데 중력 때문에 언젠가 떨어지잖아. 최고 높이가 되려면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즉 또 뭐가 영일 때? 속도가 영일 때 표현 방법만 달라진 거라고. 자, 63번. 여기다 있네. 63번 얼마 배우시고. 그러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 위치가요. 높이가 여기네. 여기는 높이니까. 위치 대신에 높이라는 표현을 쓴 거니까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높이가 여기다. 그럼 이제 끝났네. 근데 그 문제 유형이 최고 높이를 구하라 또는 최고 높이를 구하라 또는 물체가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건데 3번 이 쓰잘데기 없는 말이야. 지면에서 25m/s 속도로 이런 거 쓰잘데기 없고 그냥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는 무조건 또 높이는 나와. 높이는 h는 25t 빼기 5t 제곱 막 그런 공식이 있어. v0t 2분의 1 gt 제곱인가 그런 거 있었죠. 이런 거 물리할 때 2분의 1 gt 제곱 이런 거 안 들어봤어? 공식 이런 거 있는데 뭔가? 2분의 1 gt 제곱 g가 그거잖아. 9.8m/s 근데 10으로 생각하고 2분의 1이니까 5t 제곱 한 거. 진짜요? 난 모르겠고 그냥 범준아 난 물리 안 배울 거니까 모르겠고 그냥 높이가 저거다. 식을 알려준다고. 식을 알려줬어. 이 식을 막 해석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게 높이요.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 뭐라고? 뭐가 0이다 떨어진다. 높이가 0이다. 그럼 여기다가 0. 그럼 5t로 묶으니까 5 빼기 t냐? 그럼 t는 얼마요? 0초는 당연히 아니고 5네 5. 얘는 지면에서 던졌으니까 0초일 때 높이가 0이다 그 말이야. 냅두고 아무튼 t가 5초일 때 뭐 구하라는 거요? 속도 구해라. 그럼 속도는 높이를 뭘로? 시간으로 이게 위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니까 25 빼기 10t 제곱이냐? 10t냐? 그럼 여기다 5 넣으면 얼마다? 마이너스 25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5 m/s. 그래서 답은 1번이. 왜 마이너스 돼 그러면? 왜 마이너스? 답이 왜 마이너스 나와?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지면에서 딱 던졌어. 그러면 이때 운동 방향하고 떨어질 때는 반대잖아. 반대니까 마이너스인 거지. 방향을 의미한다고. 방향. 이거 마이너스는 땅을 뚫고 들어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방향. 처음에 운동했던 방향하고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66번 해보시고. 한 문제. 오, 시간 없다. 나이스. 시간 없으면 그냥 대표 문제만 풀어주고 넘어가면 되지. 왜? 근데 7 나가요 오늘? 오늘은 안 나간다니까. 오늘은 6발만 나갈 거야. 몇 시간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평한 바닥에 6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 길이가 0.5m인 공이 있는데 중심은 경사면의 바닥과 만나는 지점에 수직으로 높이가 6m인 위치에 있고 자연압할 때 높이가 저거다.
60분 여기 당연히 30도 보고 그 다음에 공을 어디서 던지냐면 여기 끝에서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여기서 공을 다 던져. 공이 그럼 자유낙하에서 쭉 그대로 떨어진다고. 그대로 쭉 떨어질 때 언제 처음으로 딱 맞나? 이 벽에 퉁 하고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딱 그 퉁하고 걸치는 그 순간에 뭐를 구해라? 속도를 구해라. 그 말은 단위가 지금 미터요.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0.5m니까 2분의 1이냐? 예. 단위는 미터라고 생각하고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게 얼마라고? 6m라고 6m.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인 거잖아. 퉁하고 딱 달았던 그 순간 얘가 2분의 1이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60도. 그러면 2대 1대 루트 3. 여기는 1이네. 공의 중심이 지면에서부터 1m에 있을 때 얘가 퉁 하고 여기 딱 달아. 그러면 높이가 1m가 되는 순간 높이는 나왔잖아. 높이가 얼마라고 나왔다? 600이 5t 제곱이라고 나왔네. 됐냐? 그러면 얘가 높이가 1m가 돼야 되니까 t 제곱은 1이고 t는 플라마이너 1이니까 1초네 1초. 딱 걸치고 1초에 퉁 하고 만난다고. 그 순간 즉 t가 1초일 때 뭐 구하는 거야? 속도를 구해라. 그럼 뭐 하면 된다? 이제 끝났어. 속도는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0t 이거네. 그럼 1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0이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고 답은 마이너스 10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좀 되겠네. 뭐 특별한 거 없었고. 다음 이제 우리 물리에서도 과학에서도 이런 걸 배우면 항상 뭐가 나오냐? 그래프 문제가 나와. 맞아? 그러면 이 수학에서도 지금 수학에서는 뭐 써먹었냐? 예. 도함수. 그러지 그냥 도함수 써먹은 거. 뭐를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맞냐? 얘를 미분했다는 말이 뭔 말이야? 기울기. 그러지 접선. 응? 접선의 뭐요? 기울기.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 뭔 말이냐? 이게 t축.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x요. 즉 항상 그래프 문제는 x축은 웬만하면 시간일 거고 y축을 확인해야 돼. 즉 x축, y축을 확인해야 돼. 이 y축이 x 위치인 그래프가 있을 수 있고 요 y축이 뭐? v 뭐? 속도인 그래프가 있을 수 있다고. 똑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똑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때는 뭐를 알려주고 있는 거요?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점이 예를 들어 원점이다. 그럼 얘는 뭐 예를 들어서 3초일 때 또 원점을 지나가고 6초일 때 원점을 지나가네. 됐냐?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 그랬어? 속도라 그랬잖아. 예. 그럼 속도가 0인 점에서 멈췄다가 방향을 바꾼다 그랬으니까 어디서 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즉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니까 여기가 속도가 0인 거네.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3초 2분의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대로 얘는 뭐 얘가 속도니까 얘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요. 뭔 말이야? 언제 운동 방향을 바꿨어?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 거. 속도가 0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랬잖아. 근데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이 함수값 가지고 자체로 판단하는 거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를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뭐를 먼저 확인해라? X축. X축, Y축을 확인해라. 그래서 이제 67번 문제로 어떻게 있냐면 요렇게 있네. 여기가 3이고 요것이 4고 요것이 6이고
이것이 2고 이것이 1이고 됐냐? 기억. 여기 뭐냐? 이제 중요한 거. 여기는 t축이고 xt네 xt. xt 뭐요? 위치요 위치 그래프. 자 그러면 t는 4일 때 속도가 0이다. 맞아 틀려? 이 그래프에서 속도라는 거는 위치 그래프니까 미분을 한 거,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지 속도가 0인 거지. 즉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고 4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니까 맞는 말. 다음 니은 t는 1에서의 속도가 t는 2에서의 속도보다 크다. 1에서의 속도,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크잖아. 예. 맞네. t가 t는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아 틀려? 운동 방향을 바꾼다. 뭐가 0이다? 속도가 0이다. 속도가 0인 점은 2하고 4인 거지. 디귿은 틀렸고 여기가 이제 위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거지. 수직선에서 앞으로 출발했다가 3초일 때 다시 원점을 지나가서 저 뒤로 가는 거라고 지금. 리얼. 전피가 출발할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총 시간은 3초이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은 몇 초일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 속도가 속도가 그래서 속도가 음수다 이거지. 방향은 아까 그랬잖아.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게 벡터라 그랬는데 속도는 벡터라 그랬어. 속도의 구호가 운동 방향을 알려주는 거라 그랬대. 그래서 속도가 음수인 거. 처음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 움직이는 게 이거지. 음수인 거.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데 여기네. 2초부터 4초니까 얼마다? 2초 동안 반대 방향. 처음 운동하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거고. 2초고. 다음 t는 2에서 t는 4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2일 때 위치는 얼마냐 여기 있잖아. 2일 때 위치는 얼마? 2고 그 다음에 4일 때 위치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큼 변했어? 마 3만큼 변했대. 2였던 게 마 1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과학에서도 마찬가지 수학에서도 마찬가지 뭐다? 이런 그래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프를 해석하려면 먼저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를 판단한 다음에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위치로 나와. 왜냐면 내가 접선의 기울기, 속도로 써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것만 딱 해석해서 해주면 되겠다. 해석이 가고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